안녕하세요. OBC 더원 방송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평택 화양센트럴 지역주택조합 김순성 비대위원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걸 취재를 아주 잘 해주신 손세준 기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 조합의 운영이 굉장히 파행적으로 굴러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임시총회에서 지난 시간에 가짜 조합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 맞습니다. 폭력 사태도 얘기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1차 때는 무산됐었는데 거기 결의도 못한 걸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이 얘기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안중 화양지구 3블럭입니다. 비대위 위원장이고요. 네. 저희가 10월 25일 날 네. 저희 총회 책자에 보면은 160명 네. 총회장에 160명 이상이 입장을 하셔야 그게 성원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약 50명 미만으로 입장을 하셔서 예. 그때 총회가 무산됐던 겁니다. 예. 성원이 안 됐던 거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25일 날 2차 임시총회를 공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비대위에서 그때 조합장 씨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10월 25일 날 1차 임시총회 때 무산됐던 거를 안건 변경 하나도 없이 그대로 2차에서 공고를 할 수가 있냐. 네. 그러면 저희 조합원들이 민심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1차 때 네. 779명 조합원 중에 네. 50명 미만 네. 참석 안 했던 네. 그 대다수 약 700명의 조합원들이 반대를 한 건데 네. 그걸 갖다가 2차 임시총회를 똑같이 공고해서 네. 그 총회 책자를 강행 처리할 수가 있었냐. 네. 그러면 1차 때 부결 난 거를 그러면 업무대행사하고 서희건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건 부당성에 대해서 독소조항에 대해서 서희건설도 재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우리 조합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다 서민입니다. 서민. 다 자영업자고요. 일당들 10만 원짜리 네. 일당들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장애인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싼 아파트 한번 살아보려고 다 계약했던 네. 다 순수 서민 조합원입니다. 어떻게 이 전문가단이 이분들한테 총회 책자 내용이 이건 이거다. 1호 안건은 뭐고 2호 안건은 뭐고 3호 안건, 4호 안건 기타 등등 간담회 형식이든 무슨 형식이든 이거를 우리 조합원들한테 질의응답을 해봤냐.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조합장한테 1대1 조합은 면담하자. 궁금한 게 많으니까. 네. 총회 책자에 부당성이 많으니까 네. 독소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님들이 1대1 면담하자. 질의응답 좀 갖자. 이런 답변을 저희 조합원님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조합장이 있으니까. 네. 근데 현 조합장 씨는 업무 대행사 가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질의응답은 거기서 하세요. 네. 이게 어떻게 저희 3블록에 조합장이 할 답변입니까? 네. 조합원이 궁금하면 조합장한테 물어봐야지. 네. 어떻게 업무 대행사에 가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예. 질의 답변을 하라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조합장이 하여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불신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돼 있어요. 조합장한테 반론권 제공 차원에서라도 뭐 접촉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손 기자님한테도 반응이 없어요? 우선은 조합에 수차례 연락을 했었고요. 네. 근데 그때마다 이제 거기 계신 직원분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조합장님은 지금 이제 외부에 계셔서 예. 통화가 어렵다. 네. 그리고 해명을 했던 거는 전부 이제 업무대행사 쪽에서 업무대행사 쪽에서 전달했던 사항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1차 무산되고 똑같은 안건을 그 사이 2차까지 기간이 좀 한 달 정도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조합원들을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건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좀 이렇게 한 거니 이해해 주세요. 아니면 이거는 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수정해 온다든가 이런 과정 없이 네, 맞습니다. 2차를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2차 때도 가봤죠. 네. 1차 때는 가짜 조합원들이 모일까 봐 뭐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비대위원들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심사를 해보셨나 보다요. 저희가 11월 25일 날 네. 그 두 번째 임시총회장에서 네. 그 조합원들이 순수하게 자기 핸드폰이든가 저 셀카라든가 해가지고 저 용역분 배치한 거라든가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버스 같은 데에서 그 가짜 알바로 의심되는 분들이 표시된 마스크를 쓰고 양 옆으로 OX 요원들 팔짱을 끼고 총회장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아, 예. 입장을 하는 과정에 용역분들이 약 200명 동원했다가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분들이 차벽까지 세우고 그 용역분들이 그 입구를 약 150m 100에서 150m의 용역을 쫙 배치하고 네. 그 가운데로 마스크로 표시된 가짜 그 조합원을 의심되는 분들로 네, 네. 입장을 하시는 모습들이 다 촬영이 됐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총회장 안에서 개표 선언을 했습니다. 씨가. 네, 네. 그리고 서명결의서 그 밀봉됐다는 서명결의서를 네. 그 개봉을 하게 됩니다. 네. 원래는 우리 그 조합원님들의 그 2분 정도 아니면 3분 정도 네. 추천을 받아서 그 서명결의서 개표 현황을 참관하게 돼 있는데 네. 그 제가 자료 드린 그 영상에 보시면 네. 그 상단에 총회장 상단에 우리 조합원들은 전혀 올라갈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150에서 180kg 몸무게 예측되는 분들이 둘러쌌습니다. 아무도 못 올라오게. 이거는 그 서명결에도 밀봉된 거 개봉이라든가 네. 현장에 대한 투표에 우리 조합원 순수 조합원들은 전혀 그 네, 네. 뭐 투표에 대한 어떤 그 공정성을 네.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그 실제로 조합원들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막힌 채 예, 맞습니다. 그냥 그 용역들과 업무 대행사 맞습니다. 뭐 이런 쪽에서 그냥 원하는 대로 진행이 돼서 예, 맞습니다. 2차 총회가 합법적으로 끝났다 이제 그쪽에서는 주장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지금 비대위에서는 그런 건 다 불법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하시는 거예요. 예, 의혹을 다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송 기자님 네. 1차와 2차 사이에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었잖아요. 예. 어쨌든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2차 때서야 합법적인 거를 결의를 받은 거잖아요. 자기들 그렇습니다. 주장으로도. 1차 때는 무산됐는데 그 사이에 서희건설에서는 뭐 공시를 했다면서요? 예. 실제 10월 25일 날 열리기로 한 총회 안건에 그 서희건설과의 도급 계약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총회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네. 계약이 체결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못하는 거죠, 우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런데 나흘 뒤에 서희건설이 코스닥 시장에 공시를 합니다. 그 화양센트럴 지역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공시를 하게 되는데 그 실제로는 계약 제가 한국거래소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네. 증빙 서류까지 첨부가 됐기 때문에 네. 허위 공시는 아니다라고 우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거래소 입장에선 네. 제출된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내용이 뭔가를 알아봤더니 네. 실제 계약서에 조합장 도장까지 찍혀 있는 찍혀 서류가 있으니까. 예. 제출이 됐다.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11월 25일 날 지금 예정됐던 이번에 열렸던 네, 네. 총회에서는 네. 이미 서희건설은 공시까지 했기 때문에 이 업무대행사와 조합 입장에서는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러네요, 진짜. 예. 거꾸로 예, 예, 끼워 예. 맞춰야 되는 네, 상황이 네. 벌어진 거고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업무대행사 측에 이제 취재를 갔더니 예. 이제 업무대행사 회장이 이제
서희건설 측에 뭐 시공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면서 네. 뭐 책상을 2번을 뒤엎었다고 해요. 책상을 뒤엎으면서 우리 뭐 이 시공 단가를 맞춰주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실제 이 사업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면 네. 반대일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 보이고요. 네. 예. 서희건설 측이 요구하는 부분에 맞춰줘야 돼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러다 보니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들도 많이 동원을 해서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예. 있었던 게 아닌가. 제가 더 그 기자님 말씀에 네. 더 말씀 첨부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현 조합장 하고 그 업무 대행사 씨는 서희 1차 있습니다. 화양지구 서희 1차 현장에서 약 300명의 조합원을 제명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도 비대위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찬성파, 반대파가 있었는데 비대위가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약 한 3표에서 4표 차로 비대위가 그때 저기 지고 말았던 그때 그 사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그럼 삼블록으로 돌아와서 지금 조합장이 1차 때도 조합장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그냥 서희나 업무대행사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저도 그거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일부 비대위를 구성한 조합원들에 대해서 제명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내용을 조금 제보를 받아 보니까 이제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이 단체 카톡방에서 반대 의견을 자주 이렇게 표출하는 조합원은 잠재적인 제명 대상자로 간주를 해놓고 이제 뭐 실질적인 행동이 있거나 뭐 업무 대행사 측 표현에 의하면 과격한 반응을 좀 보이는 조합원들은 조합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사유로 제명 조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실제로 그 조합 정관을 좀 들여다 보니까 뭐 제명 절차라는 게 단순한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합의 제명 절차는 이사회에서 결정만 하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업무 대행사 측에도 문의를 했더니 그 내용이 맞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 조합원들을 제명하겠습니다. 결의를 한 다음에 총회 때 보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합원들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사회가 뭐 입맛에 맞는 이사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러네요. 언제든지 제명이 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명된 조합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는 5분이십니다. 5분이 그렇게 5분이시고 1차, 2차 총회, 1차는 무산시키셨습니까? 2차 총회는 합법이라고 자꾸만 주장하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뭐 가짜 조합원들, 뭐 용역들, 뭐 OS 요원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로 채웠다. 예, 맞습니다. 이건 결국은 무효다. 혹시 이 소상도 준비하시나요? 현재 그 11월 25일 날 2차 총회장에서 그 우리 그 조합원분 중에 한 분이 그 투표하는 과정 중에 총회장 입장에서 투표하는 과정 중에 사전 서면 결의를 안 하셨는데 서면 결의를 했다고 그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 계시네요. 그분이 당사자께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현재 그 부정투표, 부정투표로 그 현대 평택경찰서에 고소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원고는 혼자 하신 거죠. 지금 현재는 혼자 하신 거고 더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수사를 들어가 봐야 아는 걸 테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혹시 그런 분도 조합원 중에 일부가 있을까봐 지금 제가 찾고 계시고 찾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저기 회계 자료 김나연 씨한테 또 공개 요청을 또 요청했고 그 회계 자료에 지금 답변이 없어서 그것도 평택 경찰서에 고소 예정입니다. 그 1차 때인가 뭐 한 조합원이 16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50명밖에 안 왔는데 뭐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건 800명 가까운 조합원 중에
160명만 들어가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상당히 많은 서면 결의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전에. 네, 그럼 OS 요원들이 엄청나게 뛰어다닌 거네요. OX 의원들이 우리 조합원들 제보에 의하면 출근 때 네. 그 2명이 방문한답니다. 출근길에. 초인종 누르면서 아, 예. 그 다음에 직장까지 찾아온답니다. 그 OX에 서명해 달라고. 네. 그다음 퇴근했는데 8시 9시까지 집 밖에 서 있답니다. 그러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네. 이게 우리 조합원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네.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러면 도망간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우리 조합원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 단톡방에서 네.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두렵다. 이 조합하고 업무 대행사에 총회를 시키기 위해서 약 100여 명의 OX 요원을 동원했다는 거는 네. 우리 조합원님들을 두렵게 한 겁니다. 네. 우리 조합원님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무섭다. 이런 표현들을 단톡방에서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의견들은.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럼 고소해라. 고소하시고 그 권리를 찾으시라. 네. 네. 그렇게 단톡방에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뭐 이제 그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말로만 하진 않고 예. 뭐 회유책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 사례 뭐 이런 거 뭐가 있나요?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서명계를 한 장 받기 위해서 현혹하는 내용이 뭐냐면 20만 원 일당으로 지급할 테니까 총회장에 오시든 아니면 서명계를 해주시던 그런 제안까지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0만 원에 예, 현금 지원입니다. 회의 참가 수당 뭐 이런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선물 같은 거 뭐 주방 세트? 교통편도 제공했습니다. 네.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뭐 당일날 바쁘신 분들은 대리기사 동원 평택에 있는 대리기사들을 동원해서 총회장까지 개인 비서 역할을 시켰더라고요. 이게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총회 통과 1차 무산된 거를 2차에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네.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습니까? 약 예상치가 3억에서 5억입니다. 혹시 예.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출연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예. 제가 안 물어봐서 말씀을 못했거나 예. 진짜 뭐 조합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 쪽에 네.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민들을 위한 지역주택 조합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정책 미비로 업무 대행사의 행포가 전국적으로 너무 극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자체마다 뭐 조례도 만들 수 있는 상황 같은데 지자체는 또 방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 법규를 예. 정부 차원이든 시가 차원이든 어떤 규정안을 시급히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요. 한 2억 8천짜리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예. 이제 5억이 넘게 생겼고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고요. 예. 이제 손수영 기자님은 그동안 이렇게 이런 현장들을 많이 취재를 해보셔서 예. 잘 아실 텐데 이제 끝으로 손 기자님도 이게 취재하면서 느꼈던 것을 요약해서 한번 뭐 시청자든 정부를 향해서든 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선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취재를 할 때는 네. 거의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네. 네. 이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토지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이 계속해서 이제 비용을 투입하고 해도 그게 이제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다가 무산이 되는 경우가 많고 네.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 대행비나 광고료, 뭐 홍보비 이런 명목으로 또 아니면 모델하우스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뭐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네. 이번에 저희 화양 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이제 조합원분들께서 많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명결의서라든지 뭐 제명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제가 취재했던 서희건설과 관련된 문제만 봐도 뭐 서로
사실상 모를 수가 없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예. 서로 이제 일정 정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네.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사실은 조합원 분들께서 좀 더 똑똑해지셔야 된다고 저는 예. 기본적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망을 피하는 경우에는 네.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당사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몫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서면 동의서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찬성 반대를 표현을 하실 때 정확하게 내용을 우선은 네,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네, 네. 문서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될 경우에는 예, 예. 할 말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우선은 조합원들이 똑똑해지셔야 되고 네, 네. 그리고 관리 감독 체계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 주택법상 어쨌든 지역주택조합도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네. 관련 법령에 따라서 관리 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 네, 네. 각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면 그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라는 어떤 인식도 있고 그리고 절차적인 좀 복잡성 때문에 네, 네. 지자체에서는 좀 방관하고 하여간 방관하는 경향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왜 같은 서희 건설 쪽에서 하는 거였지만 네. 오포에서는 뭐 조합원들이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예, 광주 오포와 지금 화성 남양의 경우에도 네.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네.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실제 의견을 모으는 절차들을 거쳐서 네, 네, 네. 실제로 조합원들이 조합을 다시 탈환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는데 네, 네. 이제 점점 조합원들이 똑똑해지면서 그렇죠. 예, 그런 예.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네, 네. 이제 첫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이렇게 예,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소위 1차 화양 1차 예, 여기는 실패했다고 얘기를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2차는 예. 좀 뭐 지금 뭐 사례를 들어주신 오포나 남양이나 이런 데처럼 꼭 성공하셔서 예, 예. 그 희망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예, 꼭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전국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오비시로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뭐 손기현님 찾아가기도 할 것 같고 여기서 모시고 찾아가면 정말 2분 요 정도밖에 방송을 못 하시니까 여기서 좀 길게 깊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꼭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상대책위원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